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본인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70%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때 내세웠던 젊은 보수, 청년 보수라는 거를 다시 내세우고, 그다음에 아까 유승민 전 의원과 별로 사이가 안 좋다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끌어오지 못하는 한 이준석 신당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유턴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유턴 안 됩니다. 그래도 P턴은 됩니다. B턴이요? 네네. 이렇게 다른 데 돌아서 오는 길은 되니까 저는 그런 길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대구와 경북이 각각 12개, 13개에서 25개 의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남하고 울산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까지 해서 한 30몇 개 있는데 저는 바람에 따라 가지고는 그 안에서 절반 이상 승분할 수 있다 봅니다. 아무튼 그 신당의 목표는 최소 30석. 적어도 영남에서만.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20석 이상이냐 아니냐를 보고 이제 신당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 봐요. 신경민 전 의원님, 이준석 전 대표의 약간 그 목표 의석 전망치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난 10일에 한 것은 영남에서만 최소 30석이니까 전체 다 하면은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2 가까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전체로 신당 창당 경우 20석.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만나려고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옆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미스터 린튼으로 해서 좀 손님을 쫓아냈어요. 그게 좀 사람들을 쫓아내는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그게 일단은 그렇고 지금 당장 제일 가까이에 지근거리에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유승민 전 대표가 사실은 가깝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옆에 서야 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옆에 서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서 들은 얘기는 텐트는 하여튼 크게 쳐야 되니까 빨리빨리 만나라 그래서 지금 금태섭 전 의원하고 만난 게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만남이죠. 천하용인은 어차피 내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텐트를 스몰 텐트, A 텐트만 쳐서는 안 되고 아무리 못해도 미디움 텐트는 쳐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부지는 넓게 해놨는데 텐트가 커지지 않는 이런 텐트 고민이 사이즈가 안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빅 텐트는 이제 그만두고요. 뭐 미디움 텐트라도 좀 치고 싶은 게 기대인데 현실이 지금 따라가 주지 않아서 그 숫자가 바뀐 거는 그런 걸 본인도 좀 느끼고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있고 본인이 좀 초조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명 쪽에서 조금 이따 우리들이 많이 얘기를 할 텐데 비명 쪽에 있는 분들도 그 질문을 언론으로부터 많이 받아요. 많이 받죠, 요즘. 그런데 그분들도 봐야죠. 이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 빅텐트는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미디움 텐트 정도를 치고 싶어 하는데 현실이 따라가 주지 않는다는 걸 반영하는 며칠 동안의 기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표는 큰 뭐 빅텐트, 뭐 우리말로 하면 대짜 텐트인데 이거 어려운 것 같고 한 중짜 정도가 현실적인 거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잖아요. 반응을 자주 보이는데. 근데 오늘 반응은요. 이거는 단순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태산명동 서이필이 돼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태산명동 서이필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크고 근사해 보이는데 실제 보니까 쥐 한 마리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갈수록 뭐가 별로입니다. 이 뜻인데 반윤 신당 세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영악한 분인이 잘 헤쳐나가겠지만 당과 안 맞는 주사파 친북대로 가라. 이건 뭡니까? 지금 이게 북돋우는 게 아니라 뭔가 약간 비아냥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나머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또 대목이 있어요. 이 대목 보시면 이번에 나가면 두 번째 가출이네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비판한 것 같기도 느껴지는데 이동석 전 행정관? 특히 두 번째 가출한 표현 이거 약간 비아냥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이준석 전 대표를 정면 겨냥한 거죠. 또 대놓고 저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뭐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계속해서 원팀 행보를 보여왔거든요. 예. 서로 이제 칭찬할 건 칭찬하면서 아니, 대구에서 치맥 맞습니다. 또 맥주도 했어요, 한잔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에 성공한다면 예. 본인의 설 길이 없기 때문인데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본인은 대선 주자급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길 원하는데 예. 이준석 신당이 뜨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할 것 아닙니까? 뭔가 비중이 커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대구에서조차 지금 계속해서 신당으로 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건데 예.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결국 공천권을 가지고 싶다.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저런 과감한 발언을 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또 겨냥한 발언이라고도 봐요. 그래서 싸잡아서 비판함으로써 본인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홍준표 시장의 의도는 본인의 소망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현실을 봐서 반영하는 거라고 보세요? 뭐 객관적 소명이 어느 정도 담겼다. 네. 쉽지 않을 거 보인다라는 게 바탕에 깔린 것 같다는 건데 일단 이런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요. 다음 두 분의 이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약간 달라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는 신당을 바라보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른 말들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과 신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유턴을 한다면은 글쎄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있거나 뭐 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또 참고 뒤로 물리고 양보하고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납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굳이 따지면 친박 연대 같은 모델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당 안에서 혁신의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 바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컴백 시나리오예요. 저는 우리 당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요. 보수가 분열되면 우리 당도 큰 타격을 입지만 이준석 대표 신당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멸하는. 변천 수장님, 네네. 뭐 여론 추이를 늘 보고 계시니까 지금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서 금태섭 전 의원은 뭐 신당 쪽 가는 길 유턴 안 할 거다. 그냥 쭉 간다라는 전망. 근데 반면에 하태경 의원은 당에 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신당 아니잖아요. 이거 갈려요 지금. 이거 어느 쪽으로 좀 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적어도 제3세력,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큼은 아니더라도 제3세력으로 캐스팅 보트 정도를 질 정당이면 구체적이게 되거든요. MZ세대 2030 그다음에 또 지역적으로는 뭐 충청권인가 영남인가 호남인가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지금 지지율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지금 이준석, 유승민, 이준석 신당으로 물어볼 때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 신당으로 물어볼 때 지지율이 나오는 걸 보면 대체로 중도층 무당층이에요. 근데 뭐냐면 중도층 무당층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금태섭 지금 하태경 두 사람도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동석 패널께서도 두 번째 가출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홍준표 시장의 엄중한 경고예요. 첫 번째 가출이 언제였죠? 바른정당으로 나갔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왜 박근혜 탄핵 때 당을 지켰어야지 왜 나갔어? 이런데 이번에도 굳이 당을 꾸릴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그래도 힘들어도 당 내에서 붙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서 지금 우선 철학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금태섭 지금 방금 전에 전 의원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준석 신당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좀 감내해야 될 것 같아. 하태경 의원은 어려운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수능이잖아요. 수능 칠 때도 물리 어려워. 네. 근데 이제 이 하태경 의원이 딱 봤을 때 명확하지가 않아. 이건 뭐냐?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국민의힘 또 인요한 위원장하고 조율되면 힘들지만 그때는 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당이 중요한 건 철학에서 대한 철학이 명확치 않다. 그다음에 사람은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니까 주목도는 높은데 그럼 신당의 정책이 뭔데? 어떤 정책이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구별되는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봤을 때는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나도 답답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답답하네. 나가기 힘들겠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윤경호 수장님, 유턴 안 한다와 당에 남을 것이란 엇갈린 전망이잖아요. 이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너무 많이 가버렸죠. 이런 상태에서 유턴한다. 그러면 아마 정치인으로서 이준석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신당 그런 거 없고 저는 그냥 당에 있을래요라고 하는 그러지 순간. 않겠어요? 아까 신경민 의원께서 미스터 린턴 때문에 점수 많이 깎였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에 이면을 뒤집어 보면 이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맨 처음에 공들였던 게 이준석 가출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지금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젊은 보수, 청년 보수를 내서 걸었던 이준석이 나가서 당을 만드는 거 이거 치명적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꾸 영남 지역을 본인의 주된 기반 대상 지역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성동격서일 것 같아요. 이준석이 비빌 언덕은 수도권이죠. 그런데 수도권에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뜬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아마 필패죠. 그걸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이 나중에 이제 이번 총선 지나고 다 교통정리되고 나면 내가 결국 보수당 다시 장악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의 분열 이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저는 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신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과연 무슨 근거일까? 현상적으로나 아니면 분석적으로 더 따져보나 지금 수도권에서 결국은 어부지리가 생기는 게 가장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럼 왜 이준석 신당이 속도를 못 얻느냐? 수도권 쪽에 이준석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 변죽만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준석 신당이 성공하려면 본인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70% 이상의 득표를 얻었을 때 내세웠던 젊은 보수, 청년 보수라는 거를 다시 내세우고 그다음에 아까 유승민 전 의원과 별로 사이가 안 좋다라는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보수라는 이미지를 끌어오지 못하는 한 이준석 신당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다시 뒤집어 보면 이준석 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침을 당할 때 얼마나 모욕적이었습니까? 아니 전당대회에서 무려 70% 이상의 득표를 얻었던 당대표를 멀쩡한 당대표를 그렇게 내치는 게 그게 정당 구조에서 제대로 된 거였나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 보수, 청년 보수를 그래도 꿈꾸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게 그나마 이준석이 살 길 아닐까 싶어요. 자, 이승환 전 행정관,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려는 그 신당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대구에서 잘 통할까, 뭐 영남권에서 어떨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분석을. 근데 지금 정작 사실 정거 중요한 건 수도권 승패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출범할 경우 수도권, 서울, 경기,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얼마나 통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도권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잘 아는 게 이준석 대표입니다. 서울에서 출마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것도 전략 공천 3번이나 받아서 해서 안 된 거를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턴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유턴 안 됩니다. 그래도 피턴은 됩니다. 피턴이요? 네네. 이렇게 다른 데 돌아서 오는 길은 되니까 저는 그런 길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한 50년 된 그 어린이 만화가 있어요. 지금도 많이 하는 개구쟁이 스머프라고. 그 스머프에서 똘똘이 스머프가 아무리 똑똑해도 파파 스머프가 되지 못합니다. 파파 스머프? 네. 아무리 똑똑하고 말 잘해도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똘똘이 스머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대선 주자가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어떤 그 언변과 이런 걸 자랑할 게 아니고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인요한 위원장에게 한 행동 또 안철수 전 의원에게 한 행동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지도자감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전에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제 대권 도전하셨을 때 잠시 막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갔다 캠프 꾸리셔가지고 막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불출마 선언을 갑자기 국회에 와서 접었어요. 하셨잖아요. 예. 그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바른정당 창당 준비 이제 의원들 3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국회에서 뭘 한다 그래서 예. 이거 뭐 입당인가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예. 하셨는데 그때 그 불출마가 불거진 계기가 아주 작은 계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기자들하고 김치찌개 오찬을 하다가 예. 아,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요. 이 얘기를 했는데 아주 이게 현실적인 게 나왔네요. 아주 현실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그 속보로 떴어요. 속보로 떠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다. 그 얘기 하나에 온갖 해석들이 다 붙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출신의 세계기구 수장에 뭐 이렇게 해서 칭송을 받다가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축이 돼버리는 것처럼 됐네요. 그 하나로 그냥 평생 공직에 계시고 대선 정도 치를 큰 그릇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뭐 그런 부분의 해석들을 했는데 예. 그 대선 주자가 무너지는 과정은 아주 그 작은 하나의 틈이거든요. 예.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앞으로 더 큰 정치를 위해서는 지금 다시 피턴에서 돌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튼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다가 뭐가 안 나타나면 근데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물어보다가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단계가 됐잖아요. 글쎄요, 지금 그렇게 가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패널 분들 말씀 중에 잠시 나온 인물이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관련되는 얘기를 오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연히 열려 있죠.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정치를 하던 누구한테도 제가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뜻이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이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뭐 짐작을 하고 하니까 뭐 적당한 시기에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뜻을. 아이고, 아니, 서울이 지금 정신이 없을 건데, 여기까지. 저 시장님 꼭 뵙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어요.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쪽 가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듣기로는 뭐, 유승민도 서쪽을 간다는 거 아니야. 의원님 어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쪽으로 해서, 내가 듣기로는 유승민 의원 취지가 상당하다.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은 다른 건 때문에 만났는데 저 얘기로 뭐라 했거든요. 이거로 이승환 전 의원가 아니 유승민 전 의원이 서초에 출마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이거 뭡니까? 갑자기 툭 나왔어요 지금? 뭐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서초 가는 거는 하나도 멋지지가 않습니다. 서초는 사실은 여당 텃밭 아닙니까? 그게 저희 보수 진영에서는 서초를 조선의 바티칸이다.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았다. 조선의 바티칸이요? 네네. 이 성지다. 보수의 성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군요. 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이 서초 가는 거는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저는 유승민 의원의 뭐 정치 행보 뭐 처음부터 물론 본인이 간다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맞아요. 다른 사람 입으로 서초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 그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과 함께 바른미래당 시절에 누구는 서울 가고 누구는 경기도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기도 안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때 경기도 경선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력을 유지하고 발휘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본인이 갔던 그 경기도에서 제일 어려운 데 찍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초 얘기는 뭐 가십거리는 될 수 있어도 그렇게 큰 의미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쪽에 뭐 서초 갔는데 거기 누가 인기 많다는데요. 들어보셨냐? 그러니까 뭐 들어봤다는 뜻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소문이 뭔가 있긴 있나 봅니다.